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9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죽고 떠나면 더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한때 세상이 그렇게 정말 요란하게 시끄러웠는가? 스티브 잡스는 누구인가? 잡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의 성공 이야기는 우리의 기존을 울리고 있습니다. 잡스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설계도와 컨셉이 다름을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이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비전이, 욕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걸 보면 달라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분명한 출발, 방향이 분명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7가지 습관,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스티브 잡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 철학을 갖고 계속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성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공은 대가를 꼭 지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돈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공인가? 오늘 좀 잘 되었다고? 크다고? 성공인가? 여러분,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 정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내는 성공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성공했다고 하는 리더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의 공통점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 비전이 다르다는 거, 꿈이 있었다는 거. 결국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 제가 요즘에 이 성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은 9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잡스 이야기입니다. 스티브스 잡스. 사실 그분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삼성과 같은 큰 우리의 기업이 있고 삼성과는 사실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잡스 별로 관심 없었어요. 우리가 잘라내야 될 대상. 결코 이겨야 될 대상.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저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잡스를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오커힐에서 열린 세계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세계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거기에는
재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정신력, 리더십이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럼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잡스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잡스에게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서번트 리더십으로 성공한 겁니다. 잡스는 자신에게 있는 개인 역량,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으로 온 인류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온 인류에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최고의 서비스맨이 되겠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출발입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멋진 꿈을 가지고 이러한 출발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 중에 월간 한국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12월호에 이 잡스의 성공 철학에 대해서 제가 글로 정리해서 실으면서 저는 글을 쓰면서 감동하고 정말 가슴이 뛰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저러한 마음을, 저러한 생각을, 저러한 철학을 일찌감치 가졌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 시작할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스티브 잡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욕구는 인류에 기여하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욕구입니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을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겠다. 사람들은 잡스가 돈을 벌라고 해서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잡스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서비스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섬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눔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배려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적잖은 오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주려고 연구하다 보니, 만들어 놓다 보니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칭찬은 고사하고 정말 야단과 핀잔만이 있었던 거죠. 그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잡스는 온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에게는 공포의 상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잡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느꼈겠지만
잡스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직 담백한 표현 속에서 독설도 아끼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리더십에 매료돼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리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정말 조금씩 알아가면서 뭔가 이 안에 뭔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스티브 잡스는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자기에게 당한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하늘이 주는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환경을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스티브 잡스는 어렸을 때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입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라면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스는 어린 나이에 성숙해진 거죠.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지난날에 자기의 어려웠던 그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지 않고 그냥 독수리 새끼 키우듯 던져놓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남의 자식처럼 자기 자신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공헌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 정신, 서번트 리더십, 이 리더십은 우리가 배워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잡스가 만든 제품을 보면서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잡스가 만들어낸 이 제품은 무엇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제품을 가장 좋은 상품으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맨 잡스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데가 있으면 준비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준비된 기회가 오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게 유익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잡스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남다르게 뛰어났는지 만나는 친구들 모두가 다 비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천재 위지니아과 친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이 관계를 잘하는 리더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잘 이겨나가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리더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재 잡스도 중요하지만 천재 외주니아과 만나는 것, 이 만남, 둘의 만남이 잡스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잡스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리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드 대학도 누가 리더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본인이 포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내지 않고 수업을 한 1년 반 정도 청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외준이학이 발명한 애플 컴퓨터를 잡스가 접하게 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는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외준이학은 컴퓨터를 발명했지만 잡스는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업가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잡스가 컴퓨터를 접할 때 컴퓨터가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거대하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스가 여기서 개인이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컴퓨터를 고안을 하게 됐고 잡스가 세계 최초의 결국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잡스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잡스가 처음부터 컴퓨터를 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컴퓨터를 다 만든 것도 아닌데 그저 기획을 해서 결국 컴퓨터를 만들어내서 판매를 했던 사업군 정도인데 그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외준이학이 만든 거예요. 외준이학. 우리는 이 외준이학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편리한 컴퓨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것을 사업으로 이끌어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보다도 더 좋은 컴퓨터를 생산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때 이러한 시도를 네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자나 치고 있고 그냥 IBM 정도의 점령당해서 윈도우 95만도 못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잡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대중화가 된 겁니다. 애플 2 컴퓨터. 이 애플은 처음에 사람들은 다 애플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애플이 아니었습니다. 애플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후에 아이팟, 아이폰 등이 나오고 애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때 잡스는 기업 공개를 하고 스티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항상 잘 나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컴퓨터가 있었는데 리사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발 중이었는데 잡스는 결국 이때 또 엉뚱한 일을 또 하나 벌립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은 일을 잘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큰 일도 하지만 이 일을 또 만들어서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낸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맥킨토시 사업에 뛰든 겁니다. 제프 레스킨이 개발 중이었던 그 제품을 또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고 뛰든 거예요. 여기서 남의 사업에 뛰어든 잡스의 성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의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던 직원들은 거의가 다 싫어했죠. 맥킨토시까지 뛰들었습니다. 서로 피만 보고 이득이 없는 그런 경쟁이 스티브 잡스는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함께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돌려서 말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고 이런 쓰레기가 있나? 쓰레기는 치워야 돼. 쓰레기 치워! 볼 가치도 없는 이 쓰레기구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직원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게 평하겠습니까? 혹평을 했겠죠. 하던 일을 두고 맥킨토시 사업을 하겠다고 뛰들었을 때 맥킨토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잡스를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전에 만들어가고 있는 애플 컴퓨터 사업에서 함께 일했던 멤버들은 싫어했을 겁니다. 정말 이러한 극단적인 독선적인 이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잡스가 결국 그 팀원들과 함께 맥킨토시의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편집용 컴퓨터입니다. 근데 애플사가 만든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맥킨토시 작업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이 융합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잡스는 융합을 만들어낸 겁니다. 애플을 진행하면서 맥킨토시를 진행하면서 애플과 맥킨토시를 함께 애플 컴퓨터와 맥킨토시를 합쳐서 애플을 키워나갑니다.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편리함을 느낍니까? 사실 애플이 이것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엄청나게 컸고 특정인만 가지고 운영해주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개인의 컴퓨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큰 컴퓨터도 가격이 막 하락이 되고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죠.
이때쯤에 결국 스티브 잡스의 이 야생마 본능, 정말 뭐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완벽한 플랜을 가동해야 돼, 너희들 지금 한 거 가지고 안 돼, 다시 해.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 힘들었죠? 피말리는 시작들이었죠? 이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그 많은 직원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이 보람도 있었지만 이 오너와의 관계에서 결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냐면 펩시에서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스컬리를 애플사의 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잡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잡스는 애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류철랑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더는 궤변자야. 뭔가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어. 근데 해낸다니까. 제가 그 분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경영자는 성격이 거의 유별납니다. 직설적입니다. 좀 암따 기질이 있습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치밀함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잡스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한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여러분 잡스 그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잡스처럼 하면 됩니다. 잡스와 같은 분명한 철학, 그리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능력,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나만을 향한 일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번트의 정신,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 잡스가 정말 유별난 성격 때문에,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만의 느끼고 있는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너무 커서 이것을 정말 도와주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따라줄 수 없는 그 플랜을 가동하다가 결국은 잡스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애플사에서 쫓겨나와서 다시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가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결국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 성격을 못 버려요. 이 넥스트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고급 교육 시장에 내가 최고의 컴포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고가로. 근데 판매가 잘 되었으면 대박인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저조한 거예요. 정말 이 넥스트 회사의 이 컴프로 사업에 있는 돈 없는 돈, 남의 돈까지 끌어서 다 집어넣어요. 여기에 투자한 돈이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에 문제가 생기게 됐죠. 이 잡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잡스가 또 끝나는 건가? 야, 저는 잡스의 인생을 보면서 이 잡초 인생이구나.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면서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발자취를 보면서 잡스를 다시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고난을 딛고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40의 감한 매를 맞고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도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인 거죠.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성공의 신앙은 역설적인 겁니다. 성공이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스티브 잡스를 성공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에게 당하는 고난, 역경, 그 어려움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끝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습니다. 3D 렌더링 관련 업체 리더를 만나게 되면서 그와 관계를 하면서 잡스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투자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여러분 얼마만큼 성공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성공을 했을까요? 결국은 그렇고 그러다가 디즈니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사직을 당합니다. 잘리고 잘리고 잘리는, 잘리고 잘리도 끝나지 않는 잡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존 레스터라고 하는 친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존 레스터와의 만남, 이 만남에서 존 레스터는 지금까지 걸어온 이 잡스의 열정을 높게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된 거죠. 대단하다.
우리 잡스, 스티브 잡스 대단하다. 저 1점 대단하다. 그래서 그를 정말 높게 평가해서 픽사에 취직을 하게 합니다. 월트 디즈니와 협동 프로듀싱을 통해서 1995년 토이스토리란 대작 3D 애니메이션을 결국 만들어 낸 거죠. 여기서 대박을 칩니다. 평면적인 거에서 입체적인 거에서 그것도 3D로 요즘은 골프도 3D 스크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잡스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몬스터 주식회사 벅스라이프 웰리와 같은 회사 등에서 정말 대박 작품들을 통해서 흥행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잡스는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냥 돈이 굴러들어와요. 돈이 떼구르르 굴러들어와요. 돈은요 떼구르르 굴러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도 떼구르르 굴러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잡스는 여기에서도 포기를 하질 않아요. 안주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는 큰 돈을 벌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가 상영된 지 일주일 만에 잡스가 기업을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을 하는데 이때 6천만 달러를 주고 이 픽사의 경영권을 잡스가 삽니다. 6천만 달러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6천만 달러를 주고 이 픽사 경영권을 사는 거예요. 당시 80%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기업 공개가 대박이 나가지고 12억 달러란 엄청난 부를 한 손에 뭉개지게 되는 거죠. 더 어마어마한 것은요. 2006년 지금부터 14년 전 디즈니사의 픽사를 60몇 억인가 70몇 억 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억 달러면요 7조 우리나라 7조 돈이 넘는 거죠. 6천만 달러를 주고 70억 달러에 판 겁니다. 대박을 낸 거예요. 대박. 우리는 그저 소리로만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토이스토리를 보면서 웃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그때의 잡스에 행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하이엔드 스토리가 굉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영화를 개봉 후에 엄청난 흥행으로 떼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돈이 누구의 작품이냐, 이 누구의 작품에서 돈이 나오느냐,
라는 문제로 디즈니와 픽사가 법적인 다투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잡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잡스가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 돈방석에 앉게 된 이 잡스가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결국 애플, 이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애플사로 들어갑니다. 결국 오늘의 애플을 있게 한 겁니다. 저는 이 시대 앞에서 사업가 중에 사업가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잡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잡스러운 사람들을 하고 놀지 말고 내가 잡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잡스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서비스맨이 되겠다.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고 최고의 기술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집념, 이러한 욕망, 이러한 욕구, 이러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일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뜻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잡스. 물론 잡스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을 할 때는 굽혔다고 해요. 이 잡스는요, 이 직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 앞에서, 역사 앞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해석하고 또 오늘의 시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할 그 일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념이 온 인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아이폰, 아이팟을 만들어서 결국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기도 한 거죠. 저는 정말 잡스가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잡스가 있기에 우리의 이 시대에 이 좋은 문명의 한 단계의 발전이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늘 저는 잡스를 통해서 잡스의 추진력, 잡스의 결단력, 위기관리 능력, 직감, 그러면서도 검소함과 겸손함, 소신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드립니다. 잡스 짱! 잡스 짱! 잡스 짱! 여러분 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